중대부고 사회문제 탐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단원 5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그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이주민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을 통해 여러분들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국제 결혼 이민자와 같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시된 기사에서 이어질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이어졌을까요? 불법 체류자가 화재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길래 뉴스에 나온 걸까요? 제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이 화면을 보여줬더니 당시 학생들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화재 현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되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은 이웃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외국인으로서는 이제는 의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하셨죠. 아주 이웃을 구한 의로운 행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주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국가 간의 국경의 의미가 옅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국제 결혼 이민자 등과 같은 이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죠. 자, 위 표를 보시면은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체류 외국인 현황에서는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한 사람과 또는 이제 90일 미만으로 단기간 체류한 외국인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가 되겠는데, 그러한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2019년도 작년 기준으로 250만 명을 훌쩍 넘어서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이제 등록 외국인 현황이라고 해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현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벌써 13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3년에는 총 11만 7천여 명 정도였었는데 2019년도에는 13만 명을 넘어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결혼 이주자 가운데 80% 이상이 여성 이주민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래 표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주 노동자의 규모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약 24만 명이던 것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이제는 약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28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 이주민과는 달리 전체 이주 노동자의 90% 이상이 이제 남성이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주민의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수급 부족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소위 3D 업종이라고 해서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제조업 종사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어떤 3D 환경에 3D로 평가되는 직종에 대해서 거기서 일할 내국인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런 3D 업종에 일할 내국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우리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초청하고 불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산업 생산에 큰 기여를 하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있어서 저나 학생 여러분들 모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밑바탕에는 완강한 단일민족 의식에 따른 배타적인 민족 의식과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체계의 노동자의 어떤 권리 인정의 소극적인 사회적인 인식과 같은 그러한 법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외국인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려면은 국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외국인을 채용하고 그들을 이제 관리 감독한다라는 내용의 제도입니다. 이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아래서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초로 신고된 근무처를 이동할 수가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런 고용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궁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경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차별적인 언행과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겠죠. 국적이라든가 인종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우리가 좀 지양하고 우리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겪은 경험을 설문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응답자의 60% 가까운 다수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그냥 참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에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돕기 위한 차별 시정기관의 직권조사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어떤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관련된 보도 영상을 하나 보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그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에 이어 최근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까지 모두 7명이 숨진 이 두 사고에서 다쳤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인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몸을 숨겨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모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 3명이 숨진 강원도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두 사고 모두 당시 현장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하자 그러면서 어디로 이동을 해라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상태의 미등록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백회원 아프고 여기는 이랬잖아요. 돈 있잖아요. 사고로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치료나 신고는 언감생심. They escape because they don't want to caught by the immigration. Maybe they were afraid. 하지만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엔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신고해야죠. 신경 이해하는 게 원칙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경우엔 법규대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제조항 시행령 보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 그러면 바로 나가자마자 이 학생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있는지조차 이주 노동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I hope that they will consider it as also a human being.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 억울하게 다쳐도 돈을 뺏겨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몸부터 숨겨야 하는 현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내용의 보도죠. 마지막에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직한 울림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결혼 이주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대도시를 제외하고 농산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한 청년 인구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농산어촌은 급격히 고령화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이 심해서 1990년대부터는 농촌에 잔류한 젊은 남성의 혼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산어촌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신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오늘날과 같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죠.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지방에서의 그런 어떤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원만한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인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에 사는 가정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되었죠. 이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분노가 극심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인 여성의 그 사생활 문제를 트집 잡아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어떤 이제 부정적으로 싸잡아 보는 목소리가 일부 인터넷상에 유통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타인의 인권을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폭력적으로 짓밟는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결혼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야 할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사회기관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어떤 상담 활동의 어떤 활성화 및 체계화, 그리고 각종 시설 지원, 법률 상담 등 구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이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 소식을 전하는 보도를 보겠습니다. 12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결혼이민 여성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선 결혼이민 여성에게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또 취업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서울시에는 다문화 가족이 한 75만 명, 또 결혼이민 여성이 약 4만 5천 명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서툰 한국어 또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이 그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마케터, 의료 통역, 외국어 강사 등 2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의 구인업체들이 참여해 1:1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업체들은 현장 면접을 통해 200여 명을 현장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관광사업 특별전이 마련돼 결혼이민 여성들이 관광업체에 현장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취업 코칭도 진행됐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결혼이민 여성은 직업상담사에게 1:1 코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과 면접 메이크업 코칭도 마련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만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헤어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이력서도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선 협동조합 컨설팅 등을 통해 결혼 이민 여성들이 취업 외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주민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